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애자일 방법이 어떤 건지 개념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왜 애자일이 이렇게 각광받고 애자일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급격하게 시장이 변하고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지고요. 고객이나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융복합의 니즈가 굉장히 많아짐에 따라서 리더 한 명이 예전처럼 나를 따르라, 나의 결정에 따라와라 하면서 리더가 주도적으로 가서 이끌어서 이 난국을 타개하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직원 스스로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스스로 결정해서 스피드 있게 유연하게 수평적인 조직 문화로 가면서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겠다 하면서 애자일 문화가 각광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이 애자일이라는 것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처음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회사에서 도입해서 쓰다 보니까 그 효과성이 인정되고 난 뒤에 매우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서양에서는 개인 위주의 많죠. 그러나 동양은 아직까지도 약간 집단주의 성향과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우리가 해야지, 다 같이 해야지 이렇게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애자일은 약간 성격이 좀 보면은 각각의 개인이 각각의 전문가적인 기질을 갖고 주도적으로 움직여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 제도적인 변화라든지 평가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협업 방식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같이 애자일이 도입되면 동시에 변화가 같이 일어나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애자일 방식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 회사에 도입하기보다는 우리 회사에 맞게 그 애자일의 철학은 이런 것이고 애자일의 일하는 방식은 이런 것이다를 학습한 다음에 우리 회사의 우리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시는 게 바람직할. 유명한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에서 애자일 한 조직의 5가지 특성이라고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뭐 구글 치면 다 나오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몇 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조직이 애자일을 도입한 조직에 공유된 목적과 비전이 있느냐입니다. 공유된 목적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애자일이라고 한 조직을 만든 이 조직의 목적과 그 비전이 아마도 고객 중심의 사고와 고객으로 가기 위한 어떤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권한 위임을 받은 인파워먼트를 받은 네트워크형 조직을 구조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엔드 투 엔드 조직이라는 거죠. 하나의 그 기능만 있는 조직이 아니라 여러 기능들을 합쳐서 그게 결국은 고객 접점까지, 기획부터 고객 접점까지가 하나의 이 조직 내에서 다 의사결정이 되고 스피드하게 고객의 테스트가 가능한 조직으로 만든다 하는 것이 네트워크형 조직이. 세 번째는 빠른 의사결정과 지속적인 학습 사이클입니다.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해보고 또 테스트해보고 수정하고 테스트해보고 수정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학습이 돼야 된다. 그리고 노하우가 전수되고 계속 실패 사례, 성공 사례가 전파되면서 자연스럽게 직원들의 실력이 올라가는 걸로 학습 사이클이 구축돼야 된다. 이제는 역동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으로 이 조직 구성원을 짠다는 거죠. 애자일 조직에 보내는 사람은 수동적인 사람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큰 사람, 역동적인 사람, 그리고 내일 일 가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아주 선도적인 기술을 테스트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협업 툴을 쓴다든지 IT 툴을 쓴다든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쓴다든지 하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기존에 우리가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 애자일 조직에 적용하면서 선도적인 기술을 결국 이 애자일이라고 하는 정의는요, 이 급변하는 환경에 가장 빠르게 접목을 시켜서 빠르게 테스트해보고 수정해가면서 하는 이 일하는 문화를 총칭하는 말이거든요. 하나의 기법을 도입을 했다고 해서 애자일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문화적인 일하는 방식의 문화 전체를 애자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 한 가지만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조직도 짜고 그 일하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손대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워터풀 방식이라고 해서
딱 정해진 룰대로 아래날에 맞춰서 정해진 처음에 수립한 KPI에 수립했던 그 과제에 의거해서 하나별로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정밀하고 굉장히 완성도를 높여가는 걸로 했다면, 이제는 전략이 조금 부실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춰서 시장 상황의 변함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자꾸 변하면서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조직에 적용해가면서 계속 학습해가면서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애자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의사결정과 빠른 행동, 빠른 피드백, 그러니까 애자일을 우리 회사에 도입한다고 했을 때 병행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첫 번째는 평가 방식입니다. 애자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스로가 결정해서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스스로 의견을 내는 겁니다. 역동적이고 주도적인 사람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죠. 예를 들어서 기획과 영업, 마케팅을 합쳤다고 하면은 서로가 그 자리에서 이런 조직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조직 내에서 영업에서 기획 담당자 한테 의견을 주고 기획 담당자 또 마케팅해 주고 서로가 이렇게 됩니다. 결국 평가가 상사 혼자만의 평가가 아니고 동료 간의 의견을 주고받고 동료 피드백이나 동료 평가가 이 근간이 되는 거죠. 프로젝트 단위별로, 업무 단위별로 동료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스스로 사실은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동료한테 피드백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발전하는 것이고 그게 성과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런 것들이 레퍼런스가 돼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료 피드백이나 동료 평가 제도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이 상대평가가 의미가 없는 거죠. 누가 SABCD를 주면서 이 구성원 전체에 누가 제일 일 잘하느냐, 누가 못하느냐, 이게 아니고 주어진 업무에, 주어진 직무에 내가 얼마 정도 충실하게 했고 성과를 뭐 냈는지를 볼 수 있는 절대평가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평가 방식의 변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리더, 팀장이죠. 팀장이라고 하거나 셀장이라고 하거나 이런 리더 역할도 변화가 될 것이다. 리더 역할이 이제는 옛날처럼 찍어 누르는 것이 지시형인 리더가 아니고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해주는 거죠. 코치형 리더로 바뀐다. 그러면 이 리더 역할은 코치와 퍼실리테이터 그리고 협의, 합의, 관련된 다른 부서 직원과 연결시켜 준다든지 코디네이터 이런 역할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리더들한테는 이제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 효과적으로 회의를 이끄는 방법, 코칭하는 방법, 퍼실리테이터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이게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자꾸 이렇게 피드백을 받다 보면은 직원들 스스로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사실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에서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따내고 스스로 의견을 주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데 좀 익숙해져 있지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직원들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학습되고 굉장히 탄탄해질 거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큰 직원들이 이런 조직에 모이는 게 좋고요. 스스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된다.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많이 하는 조직에서는 직원들한테 뭐 심리 상담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직원들 스트레스 관리를 해준다든지, 뭐 사내 피트니스 센터를 만들어 준다든지, 뭐 이런 조치들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들 모두가 전문가가 아닌데 이걸 할 수 있느냐라는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직원들 중에는 아까 사원으로서 배워야 될 직원이 있는데 이걸 의사결정을 혼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 그렇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 중에서도 의지가 강한 직원들을 이 애자일 조직에 보내는 것이 맞겠다. 아직까지는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직원들보다는 우선적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직원을 보내되 그런 직원들 아닌 직원들 중에서도 의지가 있는 직원을 선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 저희 생각입니다. 또 말씀드리면 애자일이라 하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 어떤 회사에서는 이런 빠른 의사결정과 빠르게 일하고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자일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애자일에 있는 용어에 막 칸반이 어떻다, 스크럼이 어떻다, 뭐
아카이브가 어떻다 이런 어려운 용어를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단계별로 하나씩 해나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용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회사 상황과 우리 회사의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하나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